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강경 보수파인 J.D. 벤스 연방 상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랜 숙고와 생각을 거쳐 가장 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은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 벤스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 벤스 의원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네소타주 등지의 노동자 및 농민들의 강도 높게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선인 벤스 의원은 올해 39세로 지난 1952년 이래 최연소 부통령 후보입니다. 벤스 의원은 중부지역 오데오 주변의 쇠락한 공업지대 중 한 곳인 오하이오주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변호사, 벤처 캐피털 기업인을 거쳐 연방 상원 의원까지 올라간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2016년 공화당 당원으로 활동한 초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2018년부터 친트럼프로 돌아섰고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에 동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의 범인 토머스 매튜 크룩스의 범행 동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연방수사국은 이번 사건이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혀 사회에 반감을 가진 한 개인, 곧 외로운 늑대의 소행이었을 공산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룩스가 사건 현장에서 사살된 데다 조용한 청년이었던 그가 대체 왜 공화당 대선 후보 암살 시도에 나섰는지 짐작할 만한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아 그의 범행 동기가 영원한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단 크룩스가 외국 극단주의 단체 테러 조직 등과 연계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신병을 앓았거나 특정 이념에 몰두한 정황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범죄 이력은 물론 FBI 수사망에 오른 적도 없고 범행에 사용한 소총 역시 부친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BI는 범행에 이른 계기를 유추할 단서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후원금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는 슈퍼팩에 매달 4,500만 달러를 후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의 총 후원 금액은 1억 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머스크가 후원하기로 한 슈퍼팩은 지난 6월 만들어진 아메리카 PAC으로 대선 경합주의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유권자 등록과 우편 투표 등을 독려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어느 당 대선 후보에도 후원금을 낼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머스크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가 됐으며 트럼프 재집권 시 머스크가 백악관 자문역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뇌물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연방상원 의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오늘 메넨데스 의원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그에게 제기된 16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메넨데스 의원 부부를 형사기소해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자신에게 뇌물을 준 사업가와 외국 정부의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외교 정보를 넘겨준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기소 후 당내에서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현재까지 현직을 유지해왔으며 무소속으로라도 11월 상원 의원 선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 후 향후 상원 의원 선거 제도 전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메넨데스 의원의 유죄 판결로 한인 첫 연방상원 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연방 하원 의원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 의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들을 추가 채택하겠다며 안건을 올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3명, 송창진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 6명입니다. 국민의힘은 피의자가 검찰을 때려 눕히겠다는 거라며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의원 7명이 항의하며 퇴장하자 야당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증인 채택이 가결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에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3차 당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나경원 희룡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 대권 도전을 위한 당대표 중도 사퇴 가능성 등 각종 논란을 앞세워 한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원 후보는 한 후보가 제시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아니든 제3자 아니든 특검은 시작하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 막아야 된다. 특검 버튼을 누른 것이 결국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고 전면적인 당정 충돌과 당내 분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후보는 특검과 관련해 충분히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차례 실기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감안해서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오히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공정한 특검에 대한 찬반으로 여론이 바뀌는 등 효용을 발휘하고 있다고 본다고 방어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0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 63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102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